오늘은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일 10시부터는 범죄 추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용의자들을 가려내서 진범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채팅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사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평범한 원룸촌이었다 그래요. 여기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던 거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 보니까 쓰러진 여자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답니다. 죽었어요. 자, 이 시체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건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건물에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피해자 여성이, 자, 이런 건물입니다. 202호 창문에서 발견이 된 건데, 머리는 창문 밖으로 있고 몸은 안쪽으로 이렇게 창문 난간에 걸쳐진 것처럼 이렇게 걸쳐진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자,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방안이 굉장히 처참했었다고 합니다. 뭐 방바닥이고 벽지는 다 피가 튀어져 있었고요. 피해자 몸에는 아주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저항흔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신에는 이제 폭행을 당해서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 원룸 임대인인 32살의 송지선 씨로 밝혀집니다. 송지선 씨는 남편과 함께 원룸을 임대해주고 관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건물주야. 시체가 발견된 202호는요. 202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송지선 씨의 방이 아닌 거죠. 자, 원룸의 집 열쇠는요, 번호키가 아니에요. 이 202호는 열쇠를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4층의 집주인인 임대인 씨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잖아요. 송지선이랑 임대인이 부부인데, 이 집주인이 임대인 씨니까 이 건물주, 그죠?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뭐 주변 방들 좀 살펴보면은 뭐 방삼식이라는 사람이 203호에 살고 있고, 김하나 씨는 102호에 살고 있네요. 1층. 그죠? 자, 이 건물에는 그리고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토대로 경찰이 용의자를 좀 추려냈어요. 자, 용의자들의 증언을 들어본 뒤에 본격적인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자는 총 4명이죠. 202호에 산다는 202씨부터 한번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제 방에서 시체가 발견되다니요. 저는 고시 준비생이라 매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11시쯤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쯤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합니다.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방삼식이죠. 이분은 옆집이에요. 202의 옆집이죠. 203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날도 줄곧 집에 있었고요. 어제 옆집 사람이 점심때쯤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인기척은 듣긴 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방삼식은 진술에서 202가 점심쯤에 들어왔다라는 진술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또 뭐냐, 202의 진술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아래층 살죠. 사건이 일어난 202호의 아랫집 처자네요. 김하나씨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집에 계속 있었어요. 아까 위층이 조금 시끄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소리는 안 들리고 쿵쾅 소리만 들었어요.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지. 위층에서 살인이 났다니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번째, 건물주죠. 4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 되겠습니다. 45살이라 그래요. 저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집주인인 임대인입니다. 11시쯤엔 집에 있었고 12시에 외출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202호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방에 제 부인을 끌어들여서 죽인 게 틀림없어요. 빨리 저놈을 잡아가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4명의 증언, 용의자들의 증언 다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추리를 할 시간인데, 추리에 앞서서 우리가 불러야 할 사람이 있죠.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형? 임원이 형 나왔어요, 임원이 형. 자, 임원이 형. 머니 형. 임원이 형. 자,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이번 사건의 제한시간 15분이고 질문 개수는 7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추리를 하는 거예요. 15분의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초시계가 보이죠? 초시계가 보이죠? 이게 0까지 되기 전에 우리가 추리를 다 끝내고 그동안 질문을 7번 쓸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범인을 밝혀내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일단 진술을 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미심쩍다 막 그런 게 별로 못 느껴졌거든요. 위층이 조금 시끄럽긴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죠. 김하나의 진술 중에 202호인데 그리고 정작 이 202호의 집주인이 되는 그죠? 202라는 사람은 자기 집인데 살인한데 자기가 또 아니라고 하고 202가 일단 의심이스러운데 왜 202는 자기가 집에 없는 순간에 사건이 났나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시준비생이라고 했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11시쯤에 집에 왔다. 이게 오전입니다. 오전 11시 점심 먹으러 온 거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밥을 먹고 다시 독서실로 갔대요. 오늘도 똑같았다. 그러니까 집에 밤늦게 와서 살인이 난 건가? 그죠? 아까 이 질문 이거 남편은 왜 200일을 의심하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임대인이 아내 자 202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 한번 또 궁금하네요. 자, 사망 추정 시간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임대인 씨의 진술입니다. 오케이. 저 집에서 시체가 발견됐잖아요. 거기서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범인은 200이겠죠. 남편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근데 이 질문이 있었어. 자, 방삼식이 옆집이잖아요. 근데 김하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데 밑에 층에서 소리를 들었대. 근데 옆집에서 왜 못 들었을까? 그지? 방삼식의 진술 중에 203호 사는 방삼식 진술 중에 202의 방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인기척은 들었대. 근데 김하나가 들었다는 그 쿵쿵대는 소리는 못 들었단 말이야. 방삼식은 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 집에 줄곧 있었다. 취준생이다. 취직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은 좀 느끼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질문한다기보단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죽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일단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자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까 그 경찰의 방 내부 들어가니까 방 안이 처참했어. 벽지나 뭐 방 안에 피 튀었었고 격렬한 저항의 흔적? 여자니까 좀 저항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추가 진술 확보했습니다. 고마워요. 추가 진술 뭔데요? 추가 진술 보겠습니다. 방삼식의 추가 진술이에요. 아까 12시쯤에 잠깐 외출을 하려고 나왔는데 2층 복도에 임대인 씨가 있었습니다. 엄청 큰 트렁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말은 걸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것 같아요. 큰 트렁크. 트렁크는 근데 사체를 운반용이다. 임대인 씨. 건물 주인이니까 이 집의 열쇠를 다 갖고 있었나 몰래? 그래서 아무 집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나 건물주가? 202에게 뭔가 좀 뒤집어 씌우려고 사체를 거기 담아서 옮겼다. 뭐 이런 건 가능은 해요, 그죠? 자, 근데 아까 202의 그 임대인의 집주인 임대인의 증언을 보면 12시에 외출을 했다. 11시쯤에 집에 있었고 12시에 외출했다. 어디로 갔나 이런 것 좀 물어볼까? 일단 조금 더 진술이 더 있거든요. 좀 더 볼게요. 임대인 진술을 그럼 들어볼게요. 임대인이 캐리어 그 문제입니다. 지인에게 짐을 건네줄 게 있었는데 캐리어가 가장 마땅하더라고요. 바퀴로 달려있고 튼튼해서요. 근데 외출을 하려고 했다던 방삼식 씨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던데요. 왜 절 보고 숨었을까요? 방삼식 씨는 지금 방값도 계속 안 내서 보증금도 다 까인 상태예요. 제 아내가 독촉을 좀 했습니다. 어허! 자, 그러니까 뭐 독촉을 하다가 죽였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방삼식이 무직이잖아 지금, 그지?
근데 임대인 진술은 아까는 200일을 의심하다가 지금 또 임대인이 이제 방삼식을 또 의심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캐리어에 짐을 건네준다는 게 뭐였는지. 캐리어 속에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노골적인가? 이거 뭐 적당히 방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이 트릭을,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라고 트릭을 깰 수 있는 질문해야지. 그냥 뭐가 들어있나고 하면 둘러대면 끝이잖아. 좀 이따가 할게. 좀 아끼자. 자, 202 진술이 또 있습니다. 추가 진술 중에. 김하나와 송지선 씨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매번 작은 일로 전화해서 보수를 해달라는 집을 좀 수리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니까 죽은 여자가 송지선이 이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그래. 김하나 증언은 또 없어요. 추가 증언에. 김하나한테 그럼 증언을 받자. 이번 질문으로 어때요? 콜? 김하나가 송지선과 정확히 어떤 일로 싸웠나요? 김하나 씨는 이렇게 좀 공손하게 물어보자. 김하나 씨는 이제 김하나 증언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202호가 이제 200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누가 들어왔다는 거죠. 뭔가 집안에 지문이 묻었을 수도 있고요. 202호 열쇠 돌리는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열쇠를 돌려서 들어왔다는 건데 그 열쇠에 지문이 좀 남았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사망 추정 시각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망 원인, 정확한 사망 원인도 궁금하고. 자, 싸운 이유 증언 왔습니다. 김하나 증언이에요. 아니 위층에서 너무 쿵쾅거린다고요. 이건 임대인이 중재해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샤워기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데 신경 쓰여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빨리 고쳐줘요. 이라고 했습니다. 아, 김하나 씨의 집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요. 이건 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 게 맞는 건데 안 해줬구나. 뭐 증언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 여기서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위층에서 너무 쿵쾅거린다고? 202는 근데 고시공부생이고 항상 외출해서 독서실 가서 공부한대잖아. 이 집은 비어있는 집이 돼야 하는데 왜 쿵쾅거려? 뭐지? 숨겨둔 애가 있나요? 202한테? 사망 원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사망 원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연유로 죽었나, 어떤 살해 방법을 사용했나 범인이, 그거에 따라서 그 범인과 피해자 간의 어떤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고리 질문도 물어볼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송지선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연관계가 진짜 내연관계인가 이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목을 졸랐구나. 이게 또 뭐야? 예전에 저 범죄 사건 처음 할 때가 이제 그거가 있었어요. 이제 SM 커플인데 힘 조절을 못해서 이제 살인은 난 거야. 죽은 거야 여자가. 그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긴 하는데 이번에도 그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똑같은 패턴의 사건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사이먼이. 지문. 지문 202호 열쇠의 지문 감시 가능한가요? 독서실 CCTV 202. 오케이,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오케이. 아, 독서실 들어가면 뭐 찍고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 물어보자. 독서실 이용 내역이 있나 그 시간대에. 오케이. 이거 거의 뭐 202로 가는 분위기 같은데 느낌이? 그거면 피 튀기진 않지. 아, 맞네. 그건 아니네. 그치? 왜 죽였지 그럼? 그럼 죽인 이유가 뭘까? 피가 튀겼다. 회초리를 아닌데. 열쇠에 묻은 지문은 202호. 이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야. 방삼식과 202. 방삼식이 202의 열쇠를 만졌구나. 어떻게 만질 수 있지? 202의 열쇠를 방삼식이랑? 왜 만질 수 있죠? 202가 뭐 집 앞에다가 뭐 이렇게 화분 밑에 열쇠를 숨기고 뭐 이렇게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방삼식이 알고 있었나? 방삼식의 지문 왜 묻어 있는 거야? 갑자기 방삼식 떠오릅니다 이거.
송지선의 지문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둘이 내연 관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백이와 송지선, 그죠? 근데 그 정황이 지금 안 잡혀, 진술 내용에서. 그냥 막연하게 둘이 내연 관계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잡아떼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 정황이 잡혀야지 그걸 이용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백이랑 송지선 아니면 방삼식과 송지선 뭔가 관계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방삼식과 송지선이 문제가 있다면은, 뭔가 내연이다라면은 203호에서 쿵쾅거려야지. 왜 김하나가 들었냐 말이야.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거야. 아마 200이랑 좀 사귄다, 송지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임대인과 송지선 부부 간의 관계는 어땠나요? 부부 생활은, 임대인과 피해자 간의 부부 생활은 어땠나요? 이거 사이 안 좋으면 내연 확실한 거죠. 근데 질문 다 썼나? 부부 사이 좋았습니다. 별달리 싸울 일도 없고요. 내연이 아닌가? 사이가 좋았다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2분 30초 나. 야, 급해. 우리 초조해. 빨리. 야, 빨리. 뭐 없냐? 하나 남았어, 질문 하나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뭘 질문해야 될까? 사망 추정 시간? 이걸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 추정 시간. 그게 만약에 202가 독서실 가는 시간대면은 이 관련이 될까? 자, 202의 사건 당일 독서실 사용 시간 내역이 알고 싶어요. 이걸로 202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방삼식 갑시다. 그거밖에 안 되네 지금. 그죠? 김하나는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들었던 아랫집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임대인이 좀 캐리어라는 물건이 좀 뭔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지금. 설마 임대인이 방삼식에게 야 202 열쇠 좀 훔쳐와. 이것도 이상한데. 9시 들어갔다가 10시 45분에 나왔고 11시 45분 들어갔다. 202 아니야. 202 알리바이 있어. 근데 설마 그 10시 45분에 잠깐만, 뭐지? 10시 45분에 나왔다. 그럼 집으로 오는 동안이 한 15분 걸린다는 거고, 밥 먹고 11시 반쯤에 15분 걸어간다. 202가 진술이 모순은 안 되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지만 그날은 살인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 말은 되거든요. 방삼식에 지문이 묻은 이유를 모르겠어. 이건 물어볼걸. 202의 열쇠를 만진 적이 있나요? 이건 물어볼걸. 임대인 가야 되나요? 그지? 임대인이 정황상 딱 이 퍼즐을 맞춰보자면은 이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야. 떠오르는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임대인이 부인을 죽였어. 송지선을 죽이고 캐리어에 담아서 어떻게 사체를 처리할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는 건물주니까 열쇠를 다 이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집은 또 유독 도어락이 아니고 열쇠로 연단 말이야. 사망 추정 시간 11시? 11시면은 202가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그러면 이거 남편이 안 돼요. 살인이 옮겨 놓을 수가 없어. 시간은 다 갔네요. 어떡하지? 나 모르겠는데. 물론 임대인 진술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놓친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한지 이 시간이 안 맞아. 202가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11시면은 어떻게 임대인이 그 집에 시체를 놓을 수가 있냐고. 야! 임대인 아니야. 임대인인가? 집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단순하게 목에 쫄려 죽은 사람인데 몸에는 그리고 흉터가 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임대인 갑시다. 임대인인 것 같아. 임대인이야, 임대인. 왠지는 모르겠는데 임대인만이 가능한 것 같아. 이 방법이면은.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라면은 봐봐. 임대인은 어떤 식으로든 부인을 죽였어요. 송지선을 죽였어요. 그리고 캐리어에 담아서 사체를 처리할 걸 궁리하다가 202호에 사는 200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대마다 외출을 하더라.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집에다가 문을 내 맞는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체를 처리하자. 왜냐면 사체가 목을 졸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는 폭행당해 맞은 멍이 들어 있었단 말이야. 상처가 아니야. 자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집 벽에는 뭐 벽지랑 막 바닥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대. 목에 줄려 죽은 사람이 피가 어떻게 나오냔 말이지. 이거는 임대인이 다른 곳에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사체를 거기서 처리하고 현장을 꾸미는 과정에서 모순점을 만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가자. 저는 임대인 가겠습니다. 아휴, 잘 모르겠다, 사실. 이번 원룸 살인사건 범인으로 남편 임대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원룸 살인사건의 범인은 임대인씨가 맞습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요, 여러분. 제가 추리가 좀 늘었다니까요. 대단하구만. 대단해, 신지우. 아이고. 범인이 밝혀졌으니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추측한 게 이대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건의 진실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임대인밖에 안 돼. 왜냐면은 이게 내가 예전에 맞췄던 방법이에요. 임대인의 진술이 상대방을 탓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요. 항상 상대방을 끌어들여요. 뭐 200이가 죽인 것 같다. 뭐 방삼식을 봤는데 수상하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진술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 좀 수상했어. 거짓말이 좀 끼어있다, 진술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이거일 줄 알았다, 내가. 사건의 진실, 사이먼이 밝히는 사건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았던 임대인 씨는 한참 어린 송지선 씨와 만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을 했답니다. 하지만 송지선 씨는 나이가 많고 외모가 좀 떨어지는 임대인 씨를 진정으로 좋아하진 않았었다 그래요. 돈 보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송지선도. 자, 송지선은 방을 관리하던 중에 남편보다 더 젊고 잘생긴 202호의 202에게 마음이 갔다. 그치, 고시 공부하니까 또 판검사 될 수 있거든요.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임대인 씨가 산 건물로 이제 뭐 월세 받고 이렇게 번 돈으로 202와 불륜을 저질렀고 임대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냐, 김하나가 뭐 맨날 쿵쾅거리는 소리 자주 들었다. 그 얘기가 이제 그거네요. 불륜을 저질렀구만. 쿵쿵. 남사스러운 것들. 이거에 분노했어. 임대인이 알게 된 거야, 사실을. 살인을 계획했고 살인을 202에게 덮어씌우기로 했답니다. 11시가 됐어요. 임대인은 4층인 자신의 집에서 아내 송지선을 목졸라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송지선을 자기 캐리어에 넣고 2층으로 운반을 하다가 방삼식을 마주칩니다. 서로 깜짝 놀랐지, 그지?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에 12시 반에 203호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가서 202호죠. 들어가서 살인 현장으로 꾸며냈다고 합니다. 1시가 됐어요. 낮 1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캐리어를 이용해 친구에게 짐을 전달하는 치밀함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했네, 임대인이. 한편 방삼식은 202가 열쇠를 창틀에 놓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도락이 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생활고를 겪고 있던 방삼식은 그 사실을 이용해서 202가 방에 나가면 202의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먹거나 물건으로 함부로 쓰곤 에이 찌질이. 그래서 사건 당일도 202의 방에 가려고 나왔을 때 임대인을 만났다. 그래서 202의 열쇠에 방삼식의 지문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거의 맞았어. 근데 난 방삼식이 그 열쇠의 지문, 이게 좀 우리가 트릭에 빠질 수 있는 진짜 본질적인 사건에서 좀 비껴갈 뻔했던 함정이었는데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않고 근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의심도 못했어. 왜 202의 열쇠에 방삼식의 지문이 묻었는가? 이걸 질문했으면 우리가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멍청하게도 전혀 그러지 못했네요. 이게 가끔은 아는 게 병인 것 같기도 해. 너무 잘 맞췄네요. 깔끔했습니다. 자, 이머니 형, 저 오늘 까리하죠? 큐.
아, 문제가 난해해질 뻔했는데 역시 이게 저예요. 자, 다음 거 또 내줘용. 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사건으로 또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